예. 자, 2020년 대비죠. 전공학문 모의고사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첫 개강이고 또 1회 모의고사 실시인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자, 우선 여러분, 시험 문제가 약간 바뀌었죠. 논술 문제가 없어지고 그래 됐습니다. 그죠? 그거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A형이죠. 그죠? A형. 2교시가 되죠. 이게 이제 2교시에 치는 거. 1교시는 교육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형을 이제 이렇게 3교시에 시험을 칩니다. 그죠? 근데 A형 문제가 보면은 이렇게 기입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로 나뉘고, B형도 뭡니까? 기입형 문제와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나뉘죠. 그죠? 문항수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기입형이 1번부터 4번까지 해가 4문제죠. 그 4문제 곱하기 2점씩이죠. 그죠? 2점씩 해가지고 총 8점이 이제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죠? 서술형은 이 5번부터 해가지고 12번이죠. 그죠? 이게 하면은 8문제가 되죠. 8문제네. 그죠? 8문제 곱하기 한 문제당 4점이죠. 그죠? 기입형 2문제 합쳐야 서술형 1문제인데, 사실은 뭐 어떤 데는 기입형이 더 어려울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48, 32 해가지고 32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40점이죠. 그죠? 합이 40이고, 자, 이 기입형은 이제 B형은 1번부터 2번까지가 이제 기입형이죠. 배점은 같습니다. 2점 곱하기 2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8점이 되죠. 4점이 되죠. 그죠? 4점이고, 서술형은 뭡니까? 2번부터 해가지고 이 11번까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9문제가 나오죠. 9문제 곱하기 4점씩 되니까 이게 48, 32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40점이죠. 그죠? 그래서 합이 이제 뭡니까? 총 80점이죠. 그죠? 그래서 교육학 20점하고 합쳐가지고 100점, 이렇게 배당이 이래 돼. 여기 약간 바뀌었죠, 여러분. 그죠? 그전에는 논술형 문제가 들어가고 기입형 문제가 이보다 훨씬 많았죠. 그리고 B형에는 기입형 문제가 아예 없었죠. 그죠? 근데 요번에 조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일단 한번 들어보면 되고, 문제 잘 풀면 되지,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게 크게 상관이 되겠습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 저도 여기에 준해가지고, 그대로, 이 시간이 이제 90분씩 똑같습니다. 그죠? A형이나 B형이나 같이 이렇게 90분씩, 그죠? 2교시 이제. 우리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마지막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이 1교시 시험도 같이 한번 실시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육학 선생님에게 부탁해가지고 교육학 문제를 얻어와가지고 실시간으로 9시부터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럽니까? 실시간으로 똑같이 한번 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공 문제는 너무 그렇게 맑고 건강한 상태에서 시험을 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맑은 정신에서 시험 연습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좀 스트레스도 잔뜩 받아 있고 몸도 약간 피곤한 상태에서 전공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죠? 이런 연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학원 일정이랄까, 제 개인적인 사정을 좀 양해를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 9월 12일 날, 목요일이죠. 그죠? 추석. 자, 이 9월 12일 날 목요일은 13일부터가 연휴니까, 이거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별도로 보강하는 형식이 없고, 미루어가지고 한 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10월 3일이 목요일인데, 이때 개천절이라서가 아니고, 우리 개천절이고 공휴일 같은 거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집안에 어떤 일이 좀 있습니다. 그죠? 부득이하게 제가 이 수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때 좀 양해를 구하고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강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주 밀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8주를 그죠? 마지막 11월 7일 날 11월 7일 목요일 날 이렇게 8회 모의고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총 8회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2번을 빠지니까 총 10주가 걸리네. 그죠? 오히려 여러분 잘 됐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몰아가지고 한 번만 연습 쫙 하고 끝내는 보다는 좀 시차를 두고,
스스로 복습할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보통 11월 말이죠, 그죠? 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한 2주 내지 뭐 길게는 3주 정도 뒤에, 한 2주 뒤에, 그죠? 실제 시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말에, 그죠? 그런 일정으로 이렇게 8주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점에서 조금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그죠? 일단은 여러분, 뭐, 혼자 하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은, 이 모의고사를 우리가 10주에 걸쳐가지고 8회 동안 진행을 하니까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이 양적인 공부, 그죠? 몰랐던 문장을 하나 더 본다든지,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모의고사 문제 몇 문제 가지고 문장 몇 개 더 보겠습니다. 그죠? 양적인 의미는 없고 어떻게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이랄까, 그죠? 이렇게 문제를 나름대로 해법.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가 이 논술형 문제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 답안을 작성하는 거. 이게 여러분 만만치 않은 문제죠, 그죠? 알아도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곤란하죠, 그죠? 머리는 뱅뱅 도는데 손으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1년간 공부한 거를 시험장에 다 이렇게 채점위원한테 갖다 드리고 오는 게 아니고 딱 주고 오는 건 뭡니까? 이름 석자하고 여러분들이 적은 답안지 그 한 장밖에 없죠, 그죠? 그 한 장에 1년간에, 그죠? 피와 땀이 다 서려 있는 그런 깔끔한 답안지를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그래서 점수를 획득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공부에 얼만큼 노력했다, 애를 썼다, 이런 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이 답안지를 깔끔하고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게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면담을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혹시 인강을 들으시는 분은 뭐 제 전화번호를 참고로 하나 적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혹시 그죠? 개별적으로 뭐 질문하고 싶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니까 심야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거나 뭐 문자나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그죠? 뭘 못합니까, 여러분? 그죠? 영상으로 화상 통화도 가능한 시절인데 그렇게 활용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이제 모의고사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여러분이 뭡니까? 경서를 지속적으로 쭉 봐버리면은 독해는 따라서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그죠? 뭐 여기 관해서는 방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건 없지만은 경서를 막 줄기차게 봐버리면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도 이렇게 엉켜 붙어가지고 향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뭡니까? 교과 교육론을 좀 열심히 할 때죠. 그죠? 기출문제를 보고, 제가 오늘은 뭐 교과 교육론 문제 다음 문제가 없지만은 한 문제밖에 없지만은 교과 교육론 문제도 많이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와야 되겠고, 이게 공식적으로는 30%죠, 그죠? 실제적으로는 그래 안 되지만은 명목상으로는 30%입니다. 엄청난 비중입니다, 그죠? 일단 이런 걸 이제 기출 문제를 보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이제 좀 아쉬움이랄까 고민인데, 제가 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올 때 이 문제집에서 가능한 한 안 가져오려고도 합니다. 근데 요즘 많이 게을러가지고 제가 많이 가져오고, 요번 1회 문제도 그 전에 그 문제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활용을 하더라도 3분의 2 정도는 저도 처음 보고,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처음 보는 문장이 많을 수 있도록 구석에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거를 가지고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 실제 시험이 명문에서 나오기보다는 어느 구석에 있는 고전 번역원의 번역도 잘 안 돼 있는 그런 문장에서 나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장을
그 시험장에서 이렇게 해결해내는 그런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못 보던 문제, 낯선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건 이제 앞으로 계획이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하나 아쉬운 점은 제가 지금까지 이 젊은 건사라는 이름으로 여름 방학 때 교재로 썼던 이 문제집하고 그 다음에 재작년하고 그 앞에 2016년도에 또 모의고사 2회 연습 문제를 이 문제집이 2권 있고, 예전에 주관식일 때 제가 모의고사를 100회 넘게 하면서 문제집 상중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으면 이만큼 두꺼워요, 여러분. 이까지 합치면 한 이만큼 되는데, 제가 그 200회 정도의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었던 문제가 있는데, 너무 오래된 건 아니더라도 이 2권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그것을 가지고 좀 보충을 하는 것도 또 공부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집에 제가 보기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보고 싶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가져올 수가 없어요. 작년에 오신 분한테 제가 미안해서도 못 가져오죠. 가져왔던 문제가 아무리 그게 괜찮고 학습 효과가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봤던 문제를 또 보면 그 효과는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니까 혹시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그전에 나왔던 이 젊은 건사라는 이 문제집을 활용하는 것도 또 공부를 보충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죠? 특별히 근데 관심이 없으신 분은 역시 이거를 통해서 막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은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제부터 여러분 새 문장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치기 위해서 몇 문제나 이렇게 보지, 괜히 문장의 수를 늘리는 거는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역효과는 아닐지, 이런 생각마저 들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제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까지도 중요한 시간이었지만은 앞으로가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죠? 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풀이를 하는데, 자, 풀이는 여러분, 어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풀이는 사실 이 모의고사 효과는 여러분들이 시험 치보는 그것으로 끝났죠. 그죠? 제가 답안을 제시하고, 답안을 보고, 오답 체크하고, 알면서도 틀린 문제, 그죠? 몰라서 틀린 거,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거, 등등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착실하게 풀어드리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여러분 학원에 답안지를 넘겨가지고 지금 막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온, 아직 복사기에 그 열기마저 식지 않아가지고 A4 용지가 따끈따끈한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 보내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점심 먹고 일하다 보니까 수업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었네요. 그죠? 그럼 그건 좀 미리 하면 안 되느냐? 말은 쉬운데 미리 참 안 되네. 그죠? 제가 10년 이상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미리 해본 적이 손가락에 꼽을 수도 없습니다. 아마 한두 번,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늘, 그죠? 아무튼 변명이지만 여러분 쫓기지 않는 명문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쫓기지 않는 모의고사 문제가 어디 있겠냐? 저 선생 나름대로, 그죠? 힘든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고, 여기서 제가 차분하게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풀이해드리고 이런 걸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학습 효과는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는 제가 답안 뒤쪽에 역본을 고전번역원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시간 아끼는 차원에서 웬만하면 실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군소리 그만하고 보겠습니다. 그죠? 자, A형 1쪽에 그 이재현의 동지라는 시조, 그죠? 너무 유명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활용해 먹었던, 우려 먹었던 그런 문제겠습니다. 이재현의 동지입니다. 그죠? 고전번역원에 가면은 번역이 다 돼 있는데 제가 답안 7쪽에, 그죠? 답안 7쪽에 따와서 실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은 꼭 봐야 될 한시긴 하지만은 오히려 시험에는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죠.
꼭 봐야 될 그런 한시들 시험에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공부할 거는 많겠습니다. 그죠?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이제 계절의 흐름으로 봐야 되죠. 자, 첫 줄에 석종, 연성, 향, 송경, 그죠? 연경에서 송도로 향할 때 도변에는 고수, 높은 나무에 조명을 듣죠. 매미 조자죠. 그죠? 매미 울음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구의 밑줄 저쪽에 여름이죠. 그죠? 자기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여름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만 잡으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추가 나올 것이고, 이제, 그죠? 다음에 이제 뭡니까? 동이 나올 것이고, 다음에 이제 봄이 나올 것이죠. 그죠? 이 시작이 여름에서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작가가 어디에 있느냐, 그죠? 어디에 있냐? 이건 지금 옛날이죠. 그죠? 그럼 여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죠? 지금은 겨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줄, 왼쪽에, 그죠? 그것보다 그러면 가을의 표시를 안에 두시면은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리상, 경치, 빙, 쟁령 그래 나오죠. 리상, 서리를 밟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는 그냥 막 찬바람이 불고 약간 추워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고, 우리가 주역에 나오는 말로 겸빙이면, 그죠? 얼음이 굳어지면, 그죠? 이렇게 뭡니까? 겸빙이면, 그죠? 겸빙이 뒤에 나오죠. 리상이고, 그죠? 밟을 리자, 그죠? 서리가 밟히면은, 그죠? 서리가 밟히면은, 이제 겸빙이니까 아주 추운 겨울이죠. 그죠? 요건 약간 추워지기 시작하는 조짐이죠. 그죠? 조짐이고, 요거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얼음이 오는 건 이제 어떤 결과죠. 그죠? 그죠? 이 조짐은 아주 미미합니다. 약간 살살해지기 시작하죠. 머지않아 이런 큰 이 엄동설한이 결과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조심하려면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금오시나 남연부주지에, 그죠? 그래서 겸빙지화라 그랬죠. 이게 백성들의 불만입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차였을 때 그때 임금이 알아차리고 정치를 바로 잡아야지, 이 폭발해버리면 뭡니까? 민심이 폭발해버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난리가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빙지화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겸빙지화를 이제 백성들이 이제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겸빙지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추워지기 시작하죠. 그죠? 여기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 주자로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왼쪽에 금, 종성, 향, 연성이죠. 그죠? 자, 중국에서 왔다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또 사신으로 떠나네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고려를 왔다가 이 지금 겨울에 고려에서 뭡니까? 다시 중국으로 이렇게 뭡니까? 사신으로 향해 갑니다. 그죠? 지금이죠. 이 작가가 처한 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작가가 처한 이 처지죠. 그죠? 이 현실은 뭡니까? 확대시키면은, 확대라고 해야 되네. 이게 뭐라 해야 됩니까? 그죠? 이렇게 유비관계로 연결시키면은 고려의 뭡니까? 이런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고려의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몽고 치하에서 허덕이는 조국의 운명이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겨울에 우리나라 사람들 동지에 팥죽을 끓여 먹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줄 오른쪽에, 그죠? 조만, 춘풍, 편, 사형이죠. 조만간, 춘풍이 사형, 사해라 정도 두면 되죠. 사방천지에 펼쳐리라, 이래 돼 있죠. 그죠? 봄이라고 쳐두시고, 그죠? 그래서 작가가 처한 현실은 겨울이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다 따지면은 2점짜리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우리가 처음 본다고 가정하면은 이 정도 파악하기도 엄청나게 힘든 상태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여러분 뭡니까? 그 수험생의 7, 80%는 보고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출제를 하시는 분도 이 문제는 대충 보고 갔다
이런 전제에서 시험 문제 낸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걸 처음 볼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는 출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쨌든 보고 갔든 안 보고 갔든 여기서 이런 작가가 처한 현실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문제니까 군소리를 하나 더 붙이자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좀 미시적인 거죠. 이렇게 미시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있고 좀 이렇게 뭡니까? 거시적인 이런 안목으로 봐야 될 문제가 있죠. 그죠? 미시적인 것은 여러분 돋보기가 필요하죠. 그죠? 돋보기를 갖다 대고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 이런 문제고 거시적인 것은 여러분 가까이 보면 안 되죠. 전체를 보고 이게 앞뒤가 어찌 되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은 이런 문제가 더 비중 있게 나오죠. 이건 여러분 해석하는 문제가 거의 태반이니까 그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그 부분적인 해석보다는 전체적으로 그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배경에 뭐 한문화사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든지 그죠? 다른 사상이 필요하다든지 배경 사상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문제는 또 그런 문제대로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첫 구절부터 막 따지기보다는 이게 지금 이 한 시를 작가의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작가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데 그 해당되는 계절을 이렇게 찾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전 없이 이 정도 시를 처음 보고 해석해낸다. 그건 여러분 프로급이죠. 고전번역원에서 국역 전문위원으로 돼야 돼요. 자전 없이 이런 걸 시험장에서 처음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냅니까? 그 정도면 대단한 실력이죠. 그죠? 저는 어림가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자, 그런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생각보다 틀린 아닌데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조금 주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죠? 답안이 거의 안 보입니다. 자, 윗글에 이어 전개될 밑줄 안을 칠까요? 이어서 전개될 윗글의 문체를 물은 건 아니죠, 여러분. 그죠? 이 글의 문체를 물은 건 아니고 이 글은 여러분 정암 조광조의 그죠? 대책문이 조광조의 대책문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으면은 그 앞에 주석같이 그죠? 임금의 이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조광조가 이런 답변을 하는 이런 글이랑 이게 큰 글씨로 되어 있고 위에 배경을 설명이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금이 뭐 하라고 명령 내리는 게 뭡니까? 자, 신하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해보라.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럼 뭡니까? 조령인데, 크게는 명령문인데, 질문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는 우리가 책문이라 그러죠. 책문이라 그러죠. 자, 이 내용은 내가 지금 임금이 된 지 10년이죠. 내가 지금 임금이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뭔가 업적이 하나도 없다. 나라가 제대로 잘 다스리지는 같지 않다. 신하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광조가 답변을 올리는 거죠. 그럼 이제 임금의 책문을 듣고 올리는 글이 뭡니까? 책문에 상대되는 것. 대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의 이 문제 답은 대책문이죠. 대책입니다. 자, 맨 마지막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하자 위 선무죠. 무엇이 먼저 힘쓸 것인지 기연지 이실이죠. 그 말하기를 모두로 하라 그죠. 다 말해보라 이 말이죠. 그 말하기를 모두로 사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이제 대책이 되는 거죠. 이제 책문이 되는 것이고. 요 글은 책문이라고 물으면 좀 아무튼 이 배경이 이제 설명이 붙어 있고 조광조 정함집에 이런 대책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글에 이어서 전개돼. 본문은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이제 조광조의 글이 나옵니다. 그죠? 그 글이 무슨 문체냐, 이렇게 물었던 문제죠. 조금만 보고 갑시다. 그죠? 왕야가 왕이 이같이 말씀하셨죠. 그죠? 이 약자는 이제 임금님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서술할 수는 없고 요약해가지고 간략하게 적으면 이렇단 말이죠. 공자왈, 그죠? 여유, 거기서부터 가로쳐서 용화자 기월이 가야 3년 유승이다까지 가로쳐 두시고 자로 10장에 나오는 말이네요. 그죠? 자로 10장에 나오는 말이네요. 자, 임금님의 대신해서 성정원에서 내리신 글 선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알고 실수를 했는지 뭐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은 논어 원문에는 자로 10장에는 여유 용화자가고 구유 용화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뜻은 같지만은 원문은 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유 용화자. 만약에 나를 쓰는 자가 있으면은 기월이죠. 1년이죠. 1년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가야라 그래야겠죠. 내가 1년이면 나라 지세를 바로잡을 수 있겠다. 3년 유성이죠. 3년이면 이루는 바가 있겠다. 그래서 어찌 성인이 다만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래 돼 있죠. 그죠? 그래 쭉 이제 나오는데 두 번째 줄로 가서 부자 유 2위 3년 유성이죠. 공자도 오히려 3년이면 이룬 바가 있다고 했는데 약과 3년, 만약에 3년이 지나가도 기치효, 그 다스림의 효과는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이래 돼 있죠. 그죠?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역유, 가관, 기, 이행지적자, 여하 그랬습니다. 또한 그죠? 이미 행해진 자체에서 볼만한 게 있지 않겠는가 그래 돼 있죠. 그죠? 그 성인 가화 존신 지묘, 가화 존신의 밑줄을 쳐주시고, 그죠? 이걸 제가 출전을 찾아온다 해놓고 못 찾아왔네요. 그죠? 논어 이 맹자 원문에는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구절이가 논어 그 어떤 주석에 나오는데 그 주석을 제가 찾아본다 해놓고 그냥 깜빡하고 왔네요. 가화존신이죠. 그죠? 성인이 지나가면 교화되고 그 신령스님이 존재하는 성인이 바로 효용이죠. 그죠? 성인이 계시면 이런 효용을 받는다는 거죠. 성인이 가화존신이면은 쉽게 이렇게 뭡니까? 용이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과덕으로서 성조종 비기조, 그죠? 조상들의 그 큰 깃털, 왕조를 개성해가지고 임정원치조, 그죠? 정치에 임해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한 지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그죠? 근데 임금된 지 10년이나 됐지만은 마땅한 이루놓은 게 없습니다. 기강은 미소 미립하고 법도는 유소 미정하고 이와 같이 하면은 구유성지요. 뭔가 이름 있는 효과를 구하는 것은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묻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는 그때 당금지시에 지금의 때를 당하여 여욕치 융고지치죠. 만약에 융고지치 아주 이 융성해지는 그 성세의 다스림을 이루고자 하면은 하자 위서무 무엇을 먼저 힘써야 되는지 말하기를 모두로 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로 하고 밑에 3번 문제는 허균의 글이네. 그죠? 자, 이 역보는 오늘 답안지 5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뭐 특별히 볼 그런 문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업, 재생, 약요, 차독, 치독, 걸, 환, 장지 그 두 구절에 밑줄 쳐주시고 그죠?
자, 읍에 있는 재생들이 만약에 빌려 읽기를 요구하면은 지도 나아가서 읽기가 마치면 환장이죠. 돌이켜가지고 저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책이 있으면은 보고 싶으면 빌려가지고 책을 보고 다 읽었으면은 원래 있던 데 저장한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건물을 지금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앞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지문이 이래 있는데 이 지문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이 답을 찾을 때 이 답은 여러분 요 한 구절만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그럼 요 한 구절만 갖다 놓고 문제를 만들 수는 없죠. 나머지는 뭡니까? 군더더기죠. 그죠? 나머지는 이 말을 보기 위한 준비고 또 뭡니까? 문제가 너무 그렇다고 달랑 두 줄 갖다 놓고 문제 답을 찾아라 이럴 수도 없죠. 그럼 여러분 쓸데없는 거는 좀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앞에 뭡니까? 명삼, 그죠? 좋은 인삼 32근을 그죠? 나에게 붙이면서 이것은 불령은 여러분 밑줄 쳐지고 불령은 1인칭이죠. 나 자신이죠. 불령. 그 박지원의 글에 보면은 불령 이렇게가 많이 나오죠. 그죠? 1인칭입니다. 그죠? 차는 공선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공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다 그래야 되죠. 자, 앞에 이제 역본에는 제가 실려져 있고 여기서 문제에서는 빼버렸는데 이 어떤 사람이 그죠? 임기가 차가지고 이제 임기가 차가지고 사직하고 나가면서 그죠? 이 허균에게 인삼을 좀 주면서 개인적으로 쓰라고 줍니다. 그죠? 자기가 일일이 그걸 들고 가기 싫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첫 줄에 가운데 불욕, 루, 기, 탁자죠. 주머니 탁이죠. 그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주머니에 누를 끼치고자 하지 않는다. 누를 끼치 싫다. 굳이 챙겨서 가기 싫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양농에 보충해가지고 쓰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감히 사사로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놔뒀는데 마침 자기가 두 번째 주 가운데 인조계지행이죠. 조정으로 사신으로 가는 행사가 있어요. 중국에 사신으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죠? 가서 구입해서 얻었죠. 그죠? 육경하고 사자, 승리, 좌국, 사기. 좌국은 춘추 좌시전하고 국어 이런 정도를 뜻하죠. 좌국 반마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그죠? 좌국 반마. 좌전, 국어, 반고, 사마천. 그죠? 자, 이게 어떤 이제 고문의 명사. 이 고문은 그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진안의 고문이라고 보통 볼 수 있죠. 그죠? 진안의 고문이고 이거는 뭡니까? 당송의 고문하고 대비시켜가지고 당송의 고문은 구양수 소동파 그죠? 구양수 소동파 한태지 한구 고문 이렇게도 말하죠. 그죠? 자, 여기는 한구 고문 이렇게 말하고 자, 이 고문을 뜻할 때 자국반마, 이게 선진까지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국반마, 이렇게 말하죠. 그죠? 아무튼 이런 책을 사왔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봤지만은, 이 업의 재생들이 만약에 빌려 읽기를 요구하면은, 취해서 읽고, 마치면은, 환원해가지고 그 책에 저장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서관이 되겠다. 이런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작년에 고양이가 한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연히 보다 보니까 고양이에 관한 이 글이 있어서 같이 한번 가져왔는데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봐도 고양이가 그죠? 기운이 따뜻하고 차갑고 이런 거는 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세 번째, 이건 여러분 해석이 답안 4쪽에 있습니다. 답안 4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죠? 자,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참고는 나중에 하세요. 자,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혹칭 당 삼장, 그죠? 이게 이제 당나라 삼장법사. 혹자들은 또 당나라 때 삼장법사가 데리고 왔죠, 그죠? 이게 이제 고양이를 뜻합니다. 데리고 왔는데, 위에서죠. 설불경이죠, 그죠? 쥐가 설불경이죠. 불경을 갉아먹기 때문에 이놈을 데리고 왔다. 이거는 위에서라도 때문에 되겠네요. 쥐가 불경을 갉아먹기 때문에 쥐를 잡아라고 이놈을 데리고 왔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런 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네 번째 줄 오른쪽 끝에, 그죠? 네모치고, 이것은 어떤 물건이냐? 식전서, 그죠? 밭에 쥐를 먹죠. 밭에 쥐를 먹는다 그랬으니까 쥐를 잡아먹는 건 고양이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기로 하고 역번을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쪽에 이제 서술형 문제로 넘어갔는데 서술형 5번 문제는 경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널리 뭡니까? 우리가 경문이라 할까, 그죠? 이렇게 논어나 명자, 경문이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주석을 소개하고, 그죠? 이 주석에 따라 가지고 경문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지금 우리 서답형이 6년째, 올해로 7년째가 되는데 완전히 정해진 틀같이, 그죠? 늘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속 그랬죠, 그죠? 그런 문제는 또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뭐 어느 구절이 나오더라도 풀어보는 방식은 거의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 여러분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죠? 이 경문을 소개하고 주석에 따라가 해석을 달리하는 이런 방식, 숙달해 줄 필요가 있죠. 그죠? 올해도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이건 조금 다르게, 일단은 뭐 주석을 참고하지만은,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논어 자장 3장이 내용 파악이 만만치 않죠. 그죠? 자장이면 논어 19장인데, 19장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 공부를 쫙 다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내용이 떠오를 정도면 논어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경지까지 여러분 숙달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른 공부에 더 욕심내지 마시고, 논어 내가 어느 구절을 갖다 놔도 해석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번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잠깐 보면은 자지문인이죠. 자하의 문인이 문어 자장이죠. 문교 자장이죠. 문교 자장에게 문교했죠. 그죠? 문교했죠. 그죠? 인간의 사귐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죠? 문교. 그죠? 뭐 문정, 문효 이런 거 뭐에 관해서 묻다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이 자하의 문인이 자장에게 물었죠. 그죠? 그러니까 자장이 자하우나, 그죠? 너 선생님은 교를 어떻게 설명하리 그랬죠. 그죠? 내 답변 듣기 전에 너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대? 그러니까 이제 자의 문인이 이제 해주겠죠. 그죠? 대화를 했죠. 그죠? 우리 선생님 자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하왈, 그죠? 가자 여지하고 가능한 자죠. 괜찮은 자죠. 옳은 자는 여지 허여하고 뭐 사귀고 수용하고 이런 뜻이겠죠. 불가자는 거지다 그렇죠. 가자 불가자 여지 거지, 그죠? 거절한다 이랬죠. 괜찮은 사람 뭐 이것도 우리가 처음 보고는 좀 알기 어렵죠. 너는 공부를 미리 하고 와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광조 그래서 그죠? 뭐 나를 만약에 써준다면은 1년이면 괜찮고 3년이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다. 이런 구절도 처음 보고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극단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자장이 말하기를 이오 소물조 내가 들은 바하고는 다르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군자는 존연이 용중하고 가선이 긍불렁이죠. 그죠? 선을 가하고 불렁을 긍하죠. 그죠? 긍자, 이때의 긍자는 불상이 여길 긍유리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긍자가 자랑하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창자로 긍자도 있고 호랩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교만하다는 뜻도 있고 그죠? 여기서는 불상이 여기다 이렇게 되죠. 선을 칭찬하고 불렁을 긍하죠. 그죠? 아지 대현여, 그죠? 내가 대현이면 의인의 사람에서 하소 불용 용납하지 못할 게 못이겠는가 이래 돼 있죠. 아까 여러분 자아가 그죠? 가자는 여지하고 불가자는 거지한다고 이렇게 딱 사람을 두 쪼가리 딱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반박이죠 지금. 내가 대인이면은 굳이 그죠? 수용 못할 것이 뭐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불연이라면 내가 장차 어찌 남을 거절하겠는가 이래 돼 있죠. 그죠? 여지하기 거이냐 어찌하여 남을 굳이 거절하겠는가? 그죠? 굳이 뭐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가자는 여지하고 불가자는 거지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너무 박절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장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하지연은 너무 좀 사람을 두 부류로 탁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이런 의미죠. 너무 주석이 보면은 박협하다 이래놨죠. 그죠? 너무 내몰고 비좁다 이래 되죠. 그죠? 편협되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런 내용으로 보시겠. 그래서 자장이 기지시하죠. 자장이 그 자하의 설명을 가지고 기지, 나무란 것은 옳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자장은 말 잘했느냐? 자장은 너무 어렵게 말했죠. 그죠? 존연이 용중 이런 게 쉽습니까? 여러분? 자, 단기 소원 그 자장이 말한 바도 또한 뭡니까? 니연의 병폐가 있다 그래 돼 있죠. 그죠? 너무 좀 원대한 뜻이죠. 그죠? 고언하다 이렇게 원문에는 고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도 한번 볼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이 내용은 논어 자장 3장이 이해가 안 되면은 주석이 있어본들 소용이 없죠. 그죠? 일단 논어 스스로 점검 안 받았다, 평가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논어 맹자 어느 구절 갖다 놔도 기억이 나가지고 보고 해석이 아니고 봤던 기억에 의해 가지고 풀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숙달해 주시면은 나머지 독해력은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봐주시고. 자, 밑에 그 장류의 글은 오늘 답안 5쪽에 있습니다. 답안 5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오늘 문제 중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석 줄밖에 안 되지만은, 자, 단문자, 문장에 관해서 말하는 자는 걸핏하면 이래 되죠. 그죠? 걸핏하면은 번번이 말하죠. 기억으로서 구실을 삼습니다. 핑계로 삼죠. 사달, 그죠? 자, 사달은 여러분, 이게 논어에서 좀 떠올려야 되는데, 논어 위령공 40장에, 그죠? 사는, 그죠? 문사, 은사, 그죠? 문사나 은사는 달이죠. 달.
전달될 따름이다. 그래 되죠. 자, 이 구절이 늘 이제 회자되죠. 그죠? 말이란 것은 문사랑 뭐 글이든 말이든 그죠? 사라는 것은 전달의 의미가 있다. 이래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수식이나 그죠? 수식되는 측면보다는 뭡니까? 전달의 이 내용. 그죠? 이 전달되는 거. 본질적인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죠? 전달만은 그만이지 괜히 뭐 아름답게 하고 뭐 그죠? 미사여구를 굳이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미사여구를 갖다 놓고 뭐 나중에 이제 문학적으로 가면 사장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을 할 때 이 위령공 이 40장은 늘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주석을 안 달고 사달이라고 막 보고 갔는데 사달에서 느낀 바가 없으면 조금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는 달한다는 이 말을 가지고 늘 구실이 되었습니다.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달은 그래서 이것은 성인의 말씀이다 그래 돼 있죠. 근데 또 유독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 돼 있죠. 니언 같은 말도 있죠. 그죠? 언지 불문 행이 불언호죠. 말이 불문이면 뭔가 문체가 없으면 이때 문은 외형으로서의 문이죠. 그죠? 그냥 문장이 아니고 우리가 문질할 때 문의로서의 문이죠. 그죠? 말이 문체가 없으면은 행이 불언이죠. 행해져도 멀리 가지 못한다 이래 되죠. 아무리 말이 내용이 뭐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이런 형식이 좀 갖춰지지 않으면은 멀리 가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 이 기억하고 니언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래 보겠죠. 그죠? 기억에 여러분 사달이라는 것은 그죠? 이렇게 말에서는 수식이랄까 형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달의 어떤 효용 전달할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죠? 형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말은 전달할 따름이다 이래 되죠. 미사의 영어 같은 거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니언은 그 뭡니까? 그래도 말이란 게 불문이면 문체가 어느 정도 형식이 갖춰주지 않으면은 오래 가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은 뭡니까? 어떤, 그죠? 이 은사라고, 막, 은만 있지만 은사라고 봅시다. 문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은사의 어떤 이 뭡니까? 이 격식이랄까? 그죠? 이런 형식이랄까? 그죠? 외형이랄까? 외형의 이런 중요성.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굳이 따지자면 이걸 우리가 문질비밀하다 할 때 이게 이걸 질의 측면이라고 보고 이건 또 뭡니까? 문의 측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이렇다기보다 가깝다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둬도 괜찮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불문이면 문체를 가지지 못하면은 행이 불언이다 그래 되죠. 그래서 물어 사는 지어달 전달에 이러면은 가이유 기질이죠. 그 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이 없는데 질이 없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무기문이죠. 그 문체가 없으면은 하이, 칭, 빈빈, 군자이, 능, 수, 지어, 부루, 제아 이래 되죠. 어찌서 그죠? 빈빈 군자죠. 빈빈은 우리가 문질 빈빈할 때, 그죠? 이렇게 문질 빈빈할 때. 이 주자가 이거를 반반이라 그랬죠, 그죠? 문반, 질반, 그죠? 같이 빛나는 거죠. 문질 빈빈 군자라 일컬어져서 능이 부루 섞지 않는. 후세까지 길이 전해지겠는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자 한태지죠. 한태지가 말하기를 디귿입니다.
지는지 뭐죠? 진부한 말을 제거하는데 힘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한태지가 했던 말을 뭐 다른 문장을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공부를 할 때 많이 다루고 자주 나오는 구절이죠. 특히 그 조선 후기의 고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언급을 여러 군데 했던 겁니다. 그죠? 그 전혀 모르는 배경이 전혀 없으신 분은 좀 보기 힘들었죠. 그죠? 그래서 한태지가 진부한 말을 제거하기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래로 문장을 지은 자가 어찌 한계가 있겠냐마는 오직 불이 지는 자죠. 이때 진부한 말이죠. 진부한 말을 하지 않아야 이에 능히 뭡니까? 후세에 울릴 수 있다. 후세의 길이 전달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있지만은 이제 디귿에서는 그죠? 이렇게 한태지가 말로 이렇게 무는 그죠? 진부한 말이죠. 어느 정도의 그죠? 무는 뭡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이렇게 격식이 그죠?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의미죠. 그죠? 문이 질이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진부한 말만 쓴다든지 그런 거는 좀 문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전체적으로 문질 빈빈이라고 보겠는데 디귿에서는 내용이야 말할 것도 없고 내용 없는데 무슨 뭐 문장이 되겠느냐. 그래도 진부한 말만 계속 쓰는 그런 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종합해 보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는 보고 막 이렇게 한번 끼워 맞춰 봤는데 대충 비슷하게 갔습니까? 비슷하게 갔습니까? 예, 잘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서술형 7번 문제, 그죠? 자, 율곡이 유학자를 비평이라 해야 됩니까? 그게 그래 보면은 이 화담 그죠? 화담 서경덕에는 자덕의 맛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그죠? 자덕 지미가 있다 그랬죠. 자덕의 맛이 있다. 다음에 이제 태계 선생을 두고 그죠? 이렇게 의양지미가 있다 그래 돼 있죠. 그죠? 율곡입니다. 그죠? 명나라, 화담, 태계, 명나라의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참네. 나정함의, 나정함이, 호가 뭐죠? 나음순. 그죠? 정함, 나음순. 이렇게. 이 정함할 때는 이정자, 정돈할 이정자를 쓰죠. 정함, 나음순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하고 이렇게 뭡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제 평가한 게 있습니다. 요 의향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시 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율곡이 태계를 논하여 의향의 맛이 많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또 말하기를 약간 구속돼 가지고 삼간다 이래 됐죠. 쉽게 좀 우리가 범생이 같은 스타일 아닙니까? 그죠? 아주 모범적이고 그런 경향이죠. 금세학자들은 집차이 소태계죠. 이를 잡고 태계를 적게 본다 이래 돼 있죠. 그죠? 태계는 좀 이렇게 남의 어떤 형태에 의존하는 의향한 맛이 있는 학자구나. 그래서 태계를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영남의 유학자들은 또한 이것을 가지고서 율곡을 비난한다 이래 돼 있죠.
뭐 호남에서도 마찬가지, 호남에서 태계가 뭐 다 높이겠지만 그래도 영남에서는 안동지방에서는 태계를 더 높이겠죠, 그죠? 감히 태계 선생을 이렇게 낮춰보다니 하고 율곡을 비난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시기 내 입장에서 이 보건대 이른바 의양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러죠. 양웅의 태연 법은 그죠? 양웅이 태연경을 지어가지고 주영을 모방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절 모방이 아니다 이랬는데 의양이라는 것은 모방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양은 뭐냐 이렇게 모방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모방으로 보기도 하는데 모방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자가 절충백가 해가지고 정론만세에서 태계는 그 말에 의지해가지고 학습했죠, 그죠? 밑줄 심융신에 그죠? 아주 깊이 이렇게 뭡니까? 융해했죠. 아주 깊이 이해하는 심융융해라 했는 거죠. 그래서 주자를 잘 배우는 거죠. 선학주자. 주자를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마치 의존해가지고 모방하는 것 같이 하는 거.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잘 배웠기 때문에 여출기연이죠. 마치 자기 말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죠? 주자 말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나타냈는데 마치 주자가 말하는 것 같죠. 그죠? 그 어피법 모방하는 것 같죠. 그죠? 앵무새처럼 모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너무 깊이 체득을 하다 보니까 주자 말이 바로 자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말이 주자 말이 같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 합시다.